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월의 의미와 작용, 부제로 충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는 진토의 포괄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진토가 진월일 때 진월의 의미와 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지진은 예를 들어 같은 진이라도 연월 일시 중 어느 공간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 의미와 작용이 다릅니다. 진월은 음양조로 보면 시간적으로는 난하고 공간적으로는 습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 축, 미, 술 이렇게 놓고 볼 때 진부터 이렇게 미월까지는, 진월부터 미월까지는 난하다 이거죠. 시간적으로는 난하다 이겁니다. 난하다. 그리고 술부터 축까지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한하다 이거죠. 그래서 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느슨해진다,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 적응에 빠르다. 그리고 습이라는 것은 섞인다, 변화된다. 습은 공간적 관계가 섞이는 것을 말하고, 진은 또 이 진이라는 것은 진은 묘진사의 가운데 있죠. 진이. 그 다음에 인묘진 사호로 확대하면은 인묘와 사호의 가운데가 있죠. 진월의 계절을 보면 진월에는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습니다. 을계무, 지장간. 을은 역이고 계수는 중기고 무는 본기다 이거죠. 이렇게. 을은 여기로서 목이라는 작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몸에 있는 습관 같은 거예요. 진월을 축월과 비교한다면 축월은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축월은 현상으로 뭔가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동한 거죠. 무엇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축은 뭐예요? 작심이죠. 작심. 뭔가 마음을 정한다 이거죠. 작심이다. 그래서 축이라는 것 자체가 수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가 정신적 형태입니다. 축이라는 것이 보여지려면 작심한 것이 실제로 일하는 것에 연결이 되고 일하는 것이 실제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진은 실제로 일을 하는 거죠. 진은. 그래서 무언가를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사라고 합니다. 작사. 일을 시작한다 이거죠. 일을 시작한다. 축은 해자축의 축이고 진은 인묘진의 진이라 진은 가시적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축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작심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사로 말한다면 진이 되면은 쟁기질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실체화돼서 진행하는 거죠. 그것이 수생목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수생목이다. 수의 상태는 생각의 상태고 마음의 상태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수생목에서 목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것이 실체가 된 겁니다. 쟁기질을 시작했다. 일을 벌렸다.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지내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미는 뭐냐 그러면 미는 뭔가 완성된 것을 쓰려고 한다 이거죠. 미는. 그래서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
완성된 것을 쓰라고 한다. 이라는 것을 쓰라고 한다 이거예요. 진에서 시작해서 사와 오를 거치지 않습니까? 사와 오에서는 그것이 가시화되고 실체화돼서 모양을 형성한 거죠. 미는 모양에 명칭을 부여하려 합니다. 이름을 지으려 하고 한정 지으려 한다 이거죠. 그것을 용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용도를 정한다 이게. 미는 새로운 물건이 막 만들어진 겁니다. 새 것,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으려 하죠. 내 것이라고. 그것이 미이고 화의 세계입니다. 화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쓰임을 규정합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의 용도는 무엇이다 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은 뭐냐 이게 술은. 술은 용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심.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의미로 전달하려 한다 이거죠. 의미화하려 한다 이거예요. 자연어로 말하면 씨나 알이죠. 이 술은 씨나 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라는 것이 있는데 의자라고 실제로 쓰여지지 않아도 의자라는 의미가 남아있다 이거죠. 그것이 술입니다. 그것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금에서 분별된 거죠. 여기서 분별은 화를 분별한 겁니다. 화의 가치를 분별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용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여졌던 것을 털어내서 그것을 하나로만 의미화하려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축토 작심으로 돌아가죠. 출토는 개념화하는데 아직 쓰여지고 있다 이거죠. 정신적 형태화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진월이라는 개념은 정신적인 것을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장간 을목은 실체적 조건이죠. 이거는 실체적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목의 조건입니다. 실체적 조건인데 그것이 몸의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아주 익숙한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몸의 익숙한 습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8시에 일어난 사람이다. 근데 다음 날부터는 작심을 해서 내가 6시에 일어나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죠. 잘못하면. 그래서 습관을 고치려면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습관적으로 몸에 외했던 행위를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 수의 정신을 설계도를 실제로 펼쳐서 실현하는 것이 목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말하죠. 진쯤 와 있으면 묘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실제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질적 에너지에서 지금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묘 다음에 진이니까. 을이라는 것은 진의 입장에서는 과거적 의미가 있는 거죠. 개수는 해자축의 수의 에너지입니다. 지난 계절의 에너지이므로 수라는 정신이 들어와 있죠. 수의 기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의 영역은 내가 실천해서 익숙해져 있는 것인데 내면에는 수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거죠. 오래된 수의 정보, 기억,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개수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드러납니다. 작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전에부터 배웠던 것, 생각했던 것, 작심했던 것의 기억이 개수에서 작용한다 이거죠. 여기서 개수가 천간에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실현한다, 쓰려고 한다 이거죠. 기억을 발현했다 이거죠. 기억을 활용하려고 한다. 개수를 개수답게 쓰려면 수의 고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신자진으로 연결이 되면은 정신적 입장, 정보적 입장에서 확실하게 쓰고 싶다 이겁니다.
이론적 전개이다 이거예요. 전문성을 만든다, 자격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인 입장에서 임묘진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을 맞춰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또 진중의 무토가 있죠. 봉기가 모토는 진중의 무토이고, 진중의 무토는 넓이적 작용을 주관한다 이거죠. 왜? 습하기 때문에 확장하려는 것. 진중의 무토는 목에서 화로 가는 무토이다 이겁니다. 이 무토는 넓이적 부분 섞어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려는 에너지가 크게 작용하죠. 여기서 섞는 것은 기토적 섞임과는 다릅니다. 영역에 대한 확장적 부분이 다르다 이거죠. 진중의 무토가 나오면 영역 확장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자기 영역에 대한 넓힘에 목적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중의 무토가 아니고 술중의 무토가 나오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수준을 생각합니다. 사람 성향이 다르죠. 수준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수평적 넓이가 중요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식당을 가도 분위기나 고상한 혹은 수준이 되는 곳을 찾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넓고 사람 많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토이고 진토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진토라고 하면 을개무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진월의 진토 지장관과 연일시의 진토의 지장관을 지금 혼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월은 기의 변화로 을개무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진월이 아니고 연일시에 있는 진토는 뭐냐면은 인원지장간이라고, 여기에는 뭐냐면은 을개무가 순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원령을 기준해서 을개무로 돼 있으니까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을개무가 한 그릇에 있는 겁니다. 진토라는 마당 안에. 그런데 진월은 뭐예요? 을개무가 순차적으로 돼 있죠. 뭐예요? 9, 3, 18로. 그렇죠? 이것을 월율 분야라고 합니다. 이게 월율 분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진토는 뭐예요? 을이 9일을 장악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3이 개수를 장악하고 18일이 무토가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일반 이 연일 일시의 지장과는 그냥 진토, 개수, 무토가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월율 분야라고 하는 것은 기의 흐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장관과 월율 분야에 차이가 있다 이거죠. 지장관은 지지의 장관이 순차적으로 있지 않고 그냥 창고에 이들이 있는 겁니다. 월의 개념에서는 이들의 순서를 날짜별로 배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9일까지는 을목이, 12일까지는 개수가, 그 후는 무토가 살아간다 이거죠.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이 다른 지지에 있으면 순차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월을 알기 위해서는 순월과 비교해 보면은 더 확실하게 특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월과 대대되는 순월. 음양적 기준에서는 진월은 난습하죠. 순월은 뭐예요? 한조하다 이겁니다. 한조. 순월도 진월과 같이
진월은 뭐예요? 지장간에 을계무가 작용하죠. 그러면 수월은 어떻게 됩니까? 신정무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해서 분석해 보자 이거죠. 정화는 화의 계절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화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쓰였던 어느 용도로 발현되어 있던 것을 이름으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자를 만들었던 사람은 그게 의자였던 정보만 갖고 있는 거죠. 설계도만 갖고 있다 이거죠. 실제로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화에서는 정화가 의자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로 쓰려면 화의 에너지와 연결되어야 하죠. 내 정보를 밖으로 쓸 수 있는 형태나 구성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인호술로 연결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화가 와서 연결되어야만이 이름으로만 있는 정보를 실제로 저 의자가 맞는다. 저것이 내가 갖고 있던 정보의 의자이다. 설계도로 있는 거다 이거죠. 자기의 기억을 다시 드러내서 실현하는 겁니다. 고지의 중기로 있는 에너지들은 과거의 형태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축중에 개신기가 있죠. 축중에 개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중기는 뭐예요? 신금이죠, 신금. 그 중기신금은 구분지었던, 분별했던 그 작용을 한정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 물건으로 비유하여 의자다 그러면 의자라면 쓰이게끔 용도를 한정한 것이 그 신금인데, 금이라는 것은 의자로 한정했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금의 단계까지 온다면 다 개별적 명칭이 붙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한정된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용도가 딱 한정됐다 이게. 그런데 화의 단계는 이 축은 뭐예요? 화의 단계를 거쳐오는 거죠. 사유축으로 이렇게 화의 단계를 거쳐오죠. 화해된 단계는 재료나 반제품의 상태이기 때문에 의자의 용도로도 쓰여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용도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명칭이 붙어있지 않다 이거죠. 그게 화의 단계이고 미월쯤 되면은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신금은 기억으로만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쓰여지느냐 아니냐는 축토가 결정할 일이다 이거죠. 축토에서 다시 쓰여지려면 이름이 붙어 있는 의자가 와야 한다 이거죠. 여러 의자가 아니고 그 의자가 와야 한다 이게. 그것이 유금이에요. 유금이 오면 자기가 보관해 있던 한정되어 있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토의 역할은 유금, 개수 등 과거에 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 것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수에서 목으로 가는 영역이다 이거죠. 새로운 것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과거들, 기억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새 것으로 갈아엎어서 드러내서 전환하려는 것이 뭐예요? 목이다 이거죠. 그러면 축의 단계는 그런 미련, 과거적 생각, 그래서 그 단계는 끊임없는 작심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의 단계는 비우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비우고 지우는 것이 전에 알았던 것이 수라고 하는 시간이 진행되면서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알지자에다가 시간인 나를자를 붙여서 지혜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내가 배웠던 지식이고 여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에서 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걸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연결이다 이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되는데 같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봄이라도 다 다르다 이거죠. 새로운 봄이다 이거죠. 거기에는 미세하나마 끊임없는 차이나 다름이 있다 이거죠. 지난해의 봄과 올해의 봄은 다르고 또 내년의 봄은 또 다른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는 같은 봄이지만 거기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다르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